13. 갈등의 시기에 선도하기. 갈등의 시기에 선도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도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갈등 상황에서 리더십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분쟁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이해하는 것부터 정의와 자비의 균형을 맞추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만드는 것까지, 이 장에서는 분쟁 중에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이끄는 방법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갈등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지혜를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입니다. 이 장에서 제공되는 지침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공평하고 평화로운 해결 방법을 찾는 방법을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갈등의 시기에 선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이해관계 이해, 정의와 자비의 균형, 효과적인 의사소통 구축. 이 장면은 지정학적 중요성이 거의 없는 중동의 작은 농업 도시에서 발생합니다. 주인공은 평생 학식과 지혜를 쌓아온 경험 많은 지도자인 마을 장로입니다. 그는 과거에 그 지역이 전쟁과 갈등의 시기에 접어드는 것을 보았고, 이제 두 이웃 부족 사이에 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로는 두 부족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보았고, 그 지역에 미칠 잠재적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양측 간의 전쟁은 토지 압류, 대량 이주, 해당 지역 모두의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장로는 양측 모두를 만족시키고 전쟁을 피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수년간의 경험을 활용하여 양측 간의 화해와 이해를 촉진했습니다. 그는 양측이 테이블에 나와 차이점을 논의하고 중간 지점을 찾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정의와 자비의 균형을 맞추며 평화가 모두를 위한 유일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 책임을 양쪽 모두에게 강조했습니다. 장로님의 노력은 마침내 결실을 맺었고, 많은 협상 끝에 양측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리더십 덕분에 이 지역은 분열과 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갈등에 직면했을 때 리더의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모든 측면을 하나로 모으는 지혜와 이해의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갈등의 시기에 선도하기. 다양한 이해관계를 이해하기. 불확실성과 감정이 고조되는 시기에 갈등은 종종 발생할 수 있으며, 리더로서 모두가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된 각 당사자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동기를 이해하고 분쟁 시 그들의 잠재적인 행동을 예상하는 것은 이상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 데 중요한 단계입니다. 시작하려면 갈등의 모든 이해관계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황에 대한 각 개인의 연관성과 영향력을 조사하고 관련된 조직이나 그룹의 관심과 요구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각각의 이해관계가 갈등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 이해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각 당사자의 잠재적인 행동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해관계자의 동기와 성격을 아는 것은 그들의 반응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그들을 보다 성공적인 결과로 이끌기 위한 행동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관점에서 갈등을 살펴보면 단기 및 장기적으로 양측 모두의 갈등이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조치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도 적절한 해결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잠재적 결과를 고려하는 것은 리더가 결정의 잠재적 결과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판단, 자비, 이해의 신중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각 이해관계자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동기를 식별할 수 있으면 보다 효과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각 당사자의 잠재적인 행동과 잠재적인 결과를 예측하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귀하의 결정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면 장기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갈등 당사자 간의 관계 검토. 둘 이상의 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사할 때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관계자 간 상호작용의 역학을 이해하고 갈등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당사자 간 관계의 영향을 인식함으로써 리더는 더 나은 결정과 해결책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째, 갈등 상황을 평가할 때 관련된 각 당사자의 다양한 관점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무엇을 달성하기를 희망합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각 사람의 행동 뒤에 숨은 이유를 살펴보면 갈등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갈등이 상호의존적인지 자율적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호의존적 갈등에는 행동과 결정을 위해 서로 의존하는 다양한 당사자가 포함됩니다. 자율적 충돌에는 서로 독립적이고 서로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두 당사자가 포함됩니다. 셋째, 리더는 정당 간 권력 불균형을 파악해야 한다. 갈등 상황에서 권력 역학을 이해하면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지, 그리고 해결을 위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넷째, 각 당사자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상대방이 협조할 것인가, 보복할 것인가? 그들은 다양한 행동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각 당사자가 갈등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당사자가 해결 과정에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각 당사자가 갈등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까? 갈등 당사자 간의 관계를 조사함으로써 리더는 갈등을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해결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 당사자의 다양한 동기와 관심사항, 그리고 이들이 잠재적으로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이해하면 해결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의와 자비의 균형. 갈등의 시기에 리더십을 발휘할 때 정의와 자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둘 다 리더의 중요한 자질이지만 각각을 언제 어디서 적용해야 하는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와 이해관계자가 귀하의 판단을 어떻게 인식할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자는 모든 요소를 고려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재적인 결과에 대한 시나리오를 탐색할 것을 제안합니다. 갈등에 직면했을 때 정의가 우선입니다. 모든 당사자가 책임을 지고 각 당사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의는 모든 사람을 일치시키고 법이 존중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동시에 지도자는 정의를 집행할 때 지나치게 가혹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정의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갈등을 다룰 때 자비가 더 적절한 대응일 수 있습니다. 자비는 정의를 뛰어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해와 연민을 보여주려고 노력합니다. 갈등에 직면했을 때 모든 당사자와 공감하고 모든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해결책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비와 정의는 유지하기 까다로운 균형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리더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모세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동안 이러한 균형을 전문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의 모범은 현대의 결정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갈등에 직면했을 때 과거와 현재의 모든 요소를 살펴보고 지혜롭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리더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위한 최상의 솔루션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목표는 정의와 존중을 유지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 간의 관계, 명확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은 리더가 판단의 위치에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고 지혜를 사용하여 해결책을 찾는 것도 리더에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명확성과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명확한 의사소통의 중요성 인식. 갈등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명확한 의사소통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신뢰와 이해를 촉진하는 동시에 각 당사자가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신뢰와 이해의 환경 조성은 리더로부터 시작됩니다. 리더는 공정성을 유지하고 침착함과 통제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감과 이해를 표현하는 것은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개방적이고 정직한 대화를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리더가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행동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는 이해를 보장하기 위해 말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등 적극적인 경청 기술을 통합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고 자신있게 말하는 것은 혼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상대방이 전달되는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고려해야 합니다. 신체 언어를 알고 있으면 말하는 내용에 대한 추가 맥락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해의 영역과 잠재적인 잘못된 의사소통의 원인을 식별하는 것도 갈등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적극적으로 경청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갈등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을 명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한 실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은 갈등 상황에서 성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등 합의된 의사소통 지침을 개발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당사자가 중단 없이 상황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면 가능한 해결 방법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갈등 상황에서 명확한 의사소통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와 존중을 장려하는 동시에 의사소통을 개선하기 위한 실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리더십은 열린 대화의 공간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성공적인 해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대화의 공간 만들기. 갈등 상황에서 이해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양측이 진전을 이루고 해결을 이루려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두 당사자 간의 합의를 찾는 것입니다. 이는 각 위치를 검토하고 공통점을 찾고 두 사람이 서로 눈을 마주칠 수 있는 영역을 찾는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가 논의를 위한 대화를 여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논쟁거리가 되는 문제를 논의할 때에는 대립적인 접근 방식을 피하고 비대립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관점을 제시할 때에는 존중하는 자세로 표현해야 하며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폄하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관점이 공정하게 경청되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 경청과 같은 경청 기술을 채택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협상, 타협 및 협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성공적인 의사소통과 대화의 핵심 부분입니다. 이는 각 당사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 당사자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고 방해나 판단 없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로가 방해받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두 당사자 간의 이해를 구축하고 건전한 대화를 장려하는 데 중요합니다. 대화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루어진 진전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진전이 있었는지 아니면 대화가 정체됐는지 자문해 보세요. 두 당사자가 타협하고 잠재적인 해결책을 식별할 수 있었는지 물어보십시오. 궁극적으로 갈등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지혜를 사용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갈등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수많은 예를 제공하므로 이야기를 연구하고 그로부터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도는 강력한 도구이며 불확실한 시기에 앞으로 나아갈 최선의 길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도록 인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인도를 구함. 갈등에 직면하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는 종종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그는 지식과 지혜를 사용하여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인도를 구하는 기도. 갈등이 있을 때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 중 하나는 기도로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가 자주 했던 일이며 어떤 갈등에 직면했을 때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상황이 명확해지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여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예에서 배움. 성경에는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비유, 예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모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과 경험에 대해 읽으면 우리 자신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전을 살펴보면 위로와 방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얻기 위해 성경을 찾는다. 성서에는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풍부한 지식이 들어 있습니다. 각 결정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갈등의 더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 활용. 갈등에 직면했을 때 시간을 내어 상황을 평가하고 각 결정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식과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갖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갈등이 있을 때 선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세의 생애로부터 배우는 것은 우리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인도를 구하고 성경에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활용하고 각 결정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해결책에 도달할 시간을 허용하는 것은 모두 갈등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는데 필수적입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갈등이 있을 때 효과적으로 이끄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도자는 갈등 상황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를 인식하고 갈등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정의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자비를 보여야 합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명확한 의사소통이 핵심이며 리더는 당사자 간의 건전한 대화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갈등을 해결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묶기. 갈등 중 효과적인 리더십의 예. 사람 1. 두 사람 사이의 갈등에서 저자는 독자에게 갈등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도록 도전합니다. 그는 다투는 엄마와 딸의 예를 사용합니다. 그는 독자가 뻔한 것 너머를 보고 두 당사자 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도록 권장합니다. 저자는 갈등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이 가능하다고 제안합니다. 이 예의 어머니는 딸과 자신의 감정을 모두 인식할 수 있었고 이러한 공감 실천을 통해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직장에서 두 동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동안 저자는 독자들에게 갈등 상황을 주도할 때 정의와 자비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라고 권합니다. 저자는 직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의견 차이를 겪고 있는 두 동료의 예를 사용합니다. 그는 리더로서 이야기의 양면을 모두 이해하고 정의와 자비가 균형을 이루는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이 예의 리더는 양측을 하나로 모아 양측 모두에게 공평한 해결책을 찾는 동시에 상황에 대한 자비심을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 3. 두 국가 간의 갈등에서 저자는 독자에게 명확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는 외교 분쟁에서 두 국가의 예를 사용합니다. 그는 개방적이고 정직한 의사소통을 하고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관점을 이해함으로써 효과적인 해결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예의 리더는 모든 측면을 경청하고 이해하는 한편 그 결의안이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갈등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단계별 가이드. 갈등 상황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이해. 갈등에 관해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세요. 갈등과 관련된 모든 기득권 목록을 작성하십시오.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을 찾아보세요. 갈등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해관계자 파악. 갈등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당사자와 협력하여 각 당사자가 갈등으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해합니다. 서로 다른 당사자 간의 관계가 갈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십시오. 잠재적인 지원 및 중재를 위한 소스 식별. 모든 당사자와 논의할 제한된 솔루션을 전달합니다. 갈등을 주도할 때 정의와 자비의 균형을 유지하십시오. 모든 당사자의 개별적인 관점을 인정하고 소중히 여깁니다. 자비를 보이면서 정의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세요. 결정을 내릴 때 문화적, 법적 고려 사항을 염두에 두십시오. 존중과 공감을 가지고 반대 주장을 경청하십시오. 갈등 상황에서 명확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합니다. 분쟁 중인 각 당사자와 정중하게 소통합니다. 결정을 내릴 때 최대한 투명하게 하고 그 이유를 전달하세요. 분쟁 당사자 간의 열린 대화를 장려합니다. 갈등 당사자들이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주인의식을 갖도록 격려하십시오. 분쟁 당사자 간의 건전한 대화를 위한 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 당사자 간의 공유 가치 식별. 방해받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협력과 이해의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대화에서 모든 당사자가 자신의 의견을 듣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도록 하세요. 갈등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지혜를 사용하십시오. 결정을 내릴 때 신성한 인도가 필요함을 인식하십시오. 역경 속에서도 당신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멘토, 영적 조언자 및 기타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현명한 조언을 구하십시오. 모든 결정이 정의, 자비, 지혜에 근거하도록 하십시오. 이 유용한 프레임워크를 통해 리더십 잠재력을 발휘하세요. LEAD 프레임워크. L. 경청. 갈등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말을 경청합니다. A. 평가. 분쟁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당사자 간의 관계를 평가합니다. A. 평가.
정의와 자비의 관점에서 상황을 평가합니다. D. 직접 더렉트. 명확한 의사소통으로 대화를 지시하고 대화 환경을 조성합니다. 구하십시오.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